이제 결론적으로 기존의 ISMS가 그 개인정보랑 이렇게 합쳐진 거죠. 네, 이거는 뭐 트렌드, 어쩔 수 없는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일단 시작보죠. 쭉 보면 큰 틀만 봐요. 큰 틀만. 첫 번째는 뭐 인증이 뭐냐, 뭐 이런 거죠. 뭐 인증이라는 게 뭡니까, 인증이? 우리가 인증하면 그냥 머릿속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 있죠. 뭐죠? 이 말이 항상 있는 거예요. 독립적인 기관이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어떠한 권한을 주는 게 인증이에요. 오덴티케이션이라는 말은. 그죠? 어떤 독립적인 기관이. 그러면 여기 인증에서는 여기에서 말하는 독립적인 기관은 도대체 어디냐? 그죠? 이게 기존에는 미래창조과학부였어요. 근데 부처가 바뀌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이름이 바뀌었죠. 근데 이게 다시 바뀝니다. 여기에 관련된 게 ISMS, 정보보호관리체계도 있고 개인정보도 같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 개인정보는 방통위 이쪽 라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게 나왔는데, 그래서 뭘 만들어요? 이제 이 독립적인 기관이 협의체다. 이거로 바뀐 거예요. 이제 독립적인 기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만 얘기하는 게 아니다. 그죠? 협의체다. 그래서 행정자치부랑 방송통신위원회랑 그 다음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세 기관이 만든 협의체가 독립적인 기관이고, 거기에 관련된 법률은 정보통신망법하고 망법, 그 다음에 개인정보, 그냥 개인까지만 쓸게요. 개인정보보호법, 이 두 개를 근간으로 한다라고 바뀐 거죠. 그죠? 그리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객관적으로 평가한다라는 건 제3자가 한다라는 의미인 거죠. 그죠? 제3자가 한다. 그래서 이 인증을 줄 수 있는 기관을 협의체가 지정을 했는데, 그게 인터넷진흥원인 거죠. 그래서 얘가 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게 체크리스트를 만들어낸 거죠. 체크리스트. 이거로 검사해. 근데 이거를 체크리스트라는 영어를 쓰지 않고 어떤 말을 쓰는 거예요? 인증기준 혹은 통제 항목, 이런 말을 쓰는 거죠. 그래서 ISMSP 인증기준은 이거야. 그러니까 이거 다 해야 돼. 근데 여기 다라는 말은 해당되지 않는 건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무조건이야. 이거는 나와 있는 거죠. 무조건 해야 될 거와 안 해도 되는 게 있다라는 거고, 해당이 안 되면 무슨 권한을 주냐? 원래 인증은 뭡니까? 원래 오덴티케이션은 정당한 사용자임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하고 권한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권한을 주냐? 사실 그 권한은 우리가 이렇게 관리 체계를 가지고 있어서 신뢰성이, 개인정보나 정보 보호에 대한 신뢰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공표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거예요. 무슨 뭐 이권을 주는 건 아니죠. 이거는. 그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ISMSP 인증이라는 거는 이런 그냥 리스트 갖고 체크를 하는 거야. 근데 왜 이게 어렵죠? 왜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 봐보세요. 법률의 조항을 위배를 했어. 그거는 명확합니다. 근데 물론 이제 해석이 안 된 법률이 있죠. 정확하게. 그거는 이제 논쟁의 거리가 되는 거죠. 사실은. 그죠? 논쟁의 거리가 되는 거고. 근데 그런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법률의 해석은 어느 정도 해석이 다 됩니다. 판례가 나오니까. 그죠? 근데 어려운 거는 뭐냐? 이제 이런 거예요. 기존의 ISMS만 가졌던 인증심사원은요, 2004년도인가 이때 최초로 했어요. 이때 최초로 했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심사원증을 따고 사실은 그동안 많은 시간이 지났으니까 이 기술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이 바닥에 없어요. 할 줄 아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법률을 잘하는 사람 많어. 개보법에는요 이거 많다니까. 망법에는요 이거 많어. 근데 망분리를 했어. 망분리를 제대로 했는지 어떻게 그 점검하죠? 점검을 할 줄 모르는 거지. 네트워크 구성도를 볼 줄을 모르는 거지. 여기서 뭘 봐야 되는지. 이해되시죠? 취약점 검사를 했어요. 그러면 취약점 검사 문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문서가 제대로 됐는지 어떻게 확인하냐고요. 그죠? 그러니까 자꾸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시험도 어떻게 돼요? 기술적인 내용을 모르면 문제를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 기반이 딱 깔려 있어야 돼요. 그게 안 깔리고 이게 올라와 버리면 항상 똑같은 문제만 지적해요. 항상 그 결론은 이래. 다 똑같아. 결함 보고서가 이렇게 돼버려요. 엿다 쓴 거 저다 써도 대충 맞아. 뭐 이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런 내용들이 깔려 있어야 되고요. 뭐 그래서 여기는 이제 개요 그런 내용들이고, 두 번째 있는 게 사실은 이제 인증 심사를 어떻게 하냐 그런 거죠. 그래서 여기에 가장 기본은 이거죠. PDCA 뭐예요? 반복적으로. 결론은 사후 관리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부족해도 내년 조금 더 나아지고 그 다음 조금 더 나아지고,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그러려면 계획서가 있어야 되죠. 그러려면 계획서가 있어야 돼요. 오늘은 조금 부족하지만 내년에는 조금 얘네가 낮을 거야. 그러면 인증 주겠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정보 보완, 마스터 플랜. 근데 이제 여기서는 마스터 플랜이라는 말을 잘 안 써요. 근데 결론은 마스터 플랜이야. 그죠? 그 정보 보완, 이행 계획서. 그러면 이거는 올해의 계획서가 아닌 거죠. 그죠? 중장기 계획서예요. 그래서 최대 5년 정도에 우리가 IT, 그죠? 정보 보완을 이렇게 하겠다. 그죠? 그럼 단계별로 올해는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올해는 주요 직무자에 대해서 망분리를 하고, 내년에는 전사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업무 프로세스별로 망분리를 하겠다. 이래야지만 그게 이행계획서로 맞죠. 그래서 그 예제를 메모를 해두세요. 보통 망분리를 예를 갖고 하면, 자, 올해는 현실적으로 돈도 없고 여력도 없고 하니까 주요 직무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이게 나오죠. 주요 직무자가 누구니? 이거. 주요 직무자를 정의하는 기준이 뭐니? 이게 나오죠. 그죠? 이거는 올해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죠? 그럼 1단계, 올해. 그럼 내년에는 전사 확대하겠다. 내년에는. 그리고 망분리만 다 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망분리의 핵심은 업무를 분리하는 거예요. 마지막은.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업무를 분리하겠다. 즉 2단계의 전사는 네트워크를 분리했는데 이제는 업무 프로세스 분리까지 가서 완벽한 망분리를 하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주요 직무자를 망분리한대 올해. 그러면 올해 해야 될 건 뭡니까? 주요 직무자 정의해야죠. 리스트 가져와야죠. 그죠? 그래 니네들이 다 주요 직무자야. 이거 나와야 되죠. 그리고 한번 망분리를 어떤 방식으로 쓸 건지 검사해 봐야죠. 그래서 그거 뭐예요? 올해 POC 해야 되겠구나. 개념 증명 한번 해보는 거죠. 샘플로. POC라는 게. 개념 증명 한번 해보고. 그죠? 그리고 나서 이 부분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럼 이거 한 거 맞아요? 맞죠? 그럼 맞아요. 네, 그럼 맞아요. 이 작업을 한 게 어딥니까? 지금 올해 상급 종합병원이 이 작업을 한 겁니다. 지금. 그래서 상급 종합병원이 POC를 많이 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한 데가 있고 POC만 한 데가 있어요. 그럼 내년에는 뭐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이게 됐어. 그럼 키사가 9년도에 뭐 요구하겠어요? 야, 이젠 다 해라, 그냥. 당연하죠. 다 해라. 왜?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걸 원한다니까요. 그러면 전사 확대 해야 돼요. 그래서 ISMS-P나 ISMS 인증을 받을 때 담당 직원이 가장 크게 실수하는 게 뭐냐면, 팀장이 위에 보고를 할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만 하면 됩니다. 그럼 내년도에는, 예를 들어 병원장 입장에서 내년도에는 돈이 안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근데 또 연말에 얘기하는 거지. 이것도 다 해야 된대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예, 그래서 장기 플랜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러면 이 전사 요거 할 때, 요 연도에 뭘 잡아요, 우리? 이거 끝나면. 예산 잡죠? 그러면, 자, 봐보세요. 정보보안 예산에 이게 반영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죠? 이때 또 예산 잡죠? 당연히 반영돼야 되는 거죠? 이거를 계획하고 관리하라는 게 지속적인 거예요. 그죠? 물론 이제 유지도 지속이긴 하지만, 그리고 그게 결과적으로 뭐예요? 마스터 플랜이지 뭐.
그죠? 그걸 정보보호 이해계획서라고 부르건 마스터 플랜이라고 부르건, 그죠? 자, 그래서 이 교육의 장점은요, 어휘력이 굉장히 좋아져. 얘도 그런 말이 엄청 많습니다. 자, 그래서 심사는 뭐냐, 그죠? 심사 방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PDCA를 말하는 건 얘입니다. 사실 핵심적으로 PDCA를 말하는 것, 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이 있고, 여기는 전부 다 필수입니다. 무조건 해야 돼. 여기 있는 것. 이 인증을 받고 싶으면 그냥 무조건. 네. 여기서 이건 안 해도 되죠? 이런 건 없어요. 얘는 선택입니다. 선택이긴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거의 다 하죠. 사실은 해당 사항이 없으면, 해당 사항 없는 거는 그 이유를 달고, 명확한 이유를 달고 승인 받고, 관리자한테 승인 받고, 그죠? 경영자한테 승인 받고 그러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고 빼라는 거예요. 이거는 법률이죠, 사실은. 준거성. 그러니까 이거는 법률 위배가 돼버리면 게임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거는 봐주고 자시고도 없는 겁니다. 왜? 그냥 위법이니까. 그죠? 그러면 이제 이런 거예요. 2단계 인증이라는 건 요 두 개를 하는 게 ISMS 인증이고, 여기에서 요거를 하면 ISMS P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안 되는 거죠. ISMS를 받고 ISMS P를 받아야 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이거는 안 받고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뭡니까 이게? 봐보세요. 정보보안에 이거 마지막 제가 옛날에 얘기할 때 뭐라고 그랬죠? 이거 CMMI 모습으로 간다고. 그게 뭡니까? 성숙도죠? 단계별이에요. 앞에 거 싸고 뒤에 계속 쌓는 거야, 지금. 이게 성숙도로 가는 거예요. 이게 이 마지막의 모습은. 이게. 그러다가 CMMI 어떻게 됐는지 한번 쭉 봐보세요. 그 시나리오대로 소프트웨어에서 나온 소프트웨어 품질 인증이잖아요. 그 품질 인증의 그 역사를 그대로 밟고 있는 거야, 지금. 자,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교육의 꽃은 여기인 거죠, 여기. 그죠? 여기. 자, 그 다음에 정보보호 1호. 이거는 사실은 이제 보안기사의 내용이면 됩니다. 근데 약간 좀 다른 게 있어요. 다른 게. 보안기사의 내용이면 되긴 하는데 이게 실무적이어야 돼. 이게 틀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안기사는 이런 게 없죠. 약간 좀 과도하게 얘기를 해볼게요. 약간 과도한 내용이에요. ISMS 여기에는요, 용량 산정해서 용량 관리해라 있겠죠. 그죠? 용량이라는 게 뭐죠? 그냥 생각해보면 CPU 사용률, 이것도 용량이죠. 메모리 사이즈, 이것도 용량이고, 디스크, 스토리지, 이것도 용량이죠. 이 용량은 세 개를 얘기하는, 이걸 다 얘기하는 겁니다. 맞죠? 그죠? CPU 사용률을 측정하는 건 뭡니까? TPMC. 그죠? 이 TPC가 뭐죠? TPC? TPC라는 게 위원회죠, 위원회. 이 위원회입니다. 용량을 산정하는 비영리 단체의 이름이 TPC예요. 그래서 TPC-C가 다른 말로 TPMC죠. 그죠? 근데 이게 이것만 있는 게 아니야. 의사결정 시스템 용량 산정 TPC-D, 웹 TPC-W, DW, TPC-H 이렇게 여러 개가 있다니까요. 아시겠어요? 통제 항목을 가지고 체크하는 건 쉬운데 내가 아는 만큼 체크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가 아는 만큼. 그러면 출제자가 엄청나게 많이 알고 문제를 내버리면요, 뎁스가 완전 들렁날랑 해버려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나는 TPC-H라는 걸 들어본 적도 없는데. 일반적으로 듣기 어렵지 않아요? 그거 들으려면 뭐 해야지 들어요? 서버 납품하거나 기술사나 감리사 공부하면 들어. 그 말은. 맞죠? 네, 기술사나 감리사 공부하면. 그래서 이 공부가 여기 있는 내용이 의미가 있으려면요, 이런 것들이 다 있어야 돼요. 이런 것들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전산을 다 공부하게 돼. 결과적으로. 근데 이거를 예를 들어서 용량 산정하셔야 되고요. 용량 산정 계획서 잡고요. 용량 측정한 증정이 있어야 되고, 뭐 그거 맞는지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하면 할 얘기가 뭐가 있습니까? 문서 템플릿만 있으면 되죠. 그죠? 우리가 계산하는 거 없잖아. 그리고 우리
디스크 사이즈나 이 TPC 산정하는 식 아세요? 이거를 옛날에 NIA가 그 광주 무슨 대학인데 광주 어느 무슨 대학에다가 용역을 준 게 있어요. 그래서 TPMC를 이렇게 산정해야 된다는 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거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는 크죠. 이건 일례예요. 우리는 거기까지 갑니다. 우린 거기까지. 네, 그래서 알 수 있는 모든 거를 다 보자고요. 쭉 일단 그래야지 이게 의미가 있어요. 일단 쭉 넘어가고요. 뭐 관련 법률은 당연히 알아야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법률은 뭐예요? 개보법이지 뭐. 일단은 개보법입니다. 예. 망법하고 거의 비슷하긴 한데 약간의 차이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우리 뭐 법률은 뭐 그거 있죠. 뭐 내가 뭐 이제 변호사도 아니고 헌법 있고 또 뭐 있어요? 헌법 있고 그 다음에 뭐 그 밑에 뭐 법률 있고 시행령이 있고 시행규칙이 있고 뭐 이거 있잖아요. 그죠? 이거는 체계잖아요. 결과적으로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일할 때 필요한 건 제일 바닥에 있는 거죠. 네, 그게 뭐 거의 매뉴얼처럼 돼 있으니까. 그죠? 네, 그래서 그 내용까지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건 뭐 쭉 넘어가요. 쭉 이제 넘어가서 파트 1 ISMS의 제도 이제 바뀐 거죠.